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좀 든든한 학습 파트너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소중한 자료, 특히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좀 볼 건데요. 네, 그 자료군요. 네, 거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핵심 질문 하나를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바로 이겁니다.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이 시간 잠시만 딱 집중하셔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세요. 단신 암기 말고요. 왜 그런지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 이 부품들 종류하고 특징 구분하는 거, 이거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콘덴서가 좀 그렇죠. 네, 맞아요. 콘덴서가 종류가 워낙 많아서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학습 노트 질문처럼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 그러니까 가변 용량 콘덴서가 뭔지 명확히 이해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 바리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바리콘이요? 네, 이 유형은 또 핵심 기출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오늘 확실히 개념 잡아두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블로그에 나온 핵심 질문부터 바로 보죠.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보기가 1. 바리콘, 2. 전해 콘덴서, 3. 마일러 콘덴서, 4. 세라믹 콘덴서 이렇게 4개네요. 네, 이 중에 용량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녀석이 하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많이 쓰는 콘덴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기 2, 3, 4번에 나온 전해, 마일러,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것들. 네네,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얘네들은 대부분 고정 용량 콘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딱 쓰여 있는 정해진 용량값, 정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전 용량, 그게 전하를 저장하는 크기 같은 거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콘덴서가 전하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나 그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콘덴서는 이 저장 크기가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 마일러, 세라믹은 용량이 고정. 그래서 이 문제에선 답이 아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회로에서는 예를 들면 라디오 수신기처럼 외부 신호에 맞춰서 회로 특성을 좀 조절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채널 맞추고 그럴 때요. 맞아요. 바로 그럴 때는 이 저장 크기, 즉 정전 용량을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쓰는 게 바로 가변 용량 콘덴서, 영어로는 variable capacitor라고 하는 거죠. 가변 용량 콘덴서?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에서도 이런 가변 용량 콘덴서의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를 아마 언급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바리콘 콘덴서하고 트리머 콘덴서입니다. 네, 맞아요. 노트에 바리콘이랑 트리머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보기 1번인 바리콘이 바로 이 가변 용량 콘덴서의 한 종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럼 이 바리콘부터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면 바리콘은 그 두 개의 금속판 사이 간격이나 마주보는 면적을 기계적으로 조절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네, 핵심은 기계적 조절이죠. 어릴 때 라디오 주파수 맞추려고 막 다이얼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 다이얼에 연결된 게 바리콘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라디오 다이얼 비유가 아주 딱 맞아요. 그 정전 용량 값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마주보는 두 개의 도책판, 극판이라고 하죠. 네, 극판. 그 극판의 넓이, 또 극판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절연체, 유전체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복잡하네요. 근데 바리콘은 이 중에서 주로 극판이 마주보는 면적이나 아니면 극판 사이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을 써요. 다이얼이나 손잡이 같은 걸 돌리면 안에 있는 여러 겹의 금속판들이 서로 겹치는 면적이 달라지거나 간격이 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스르륵 일어난다는 거 하고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해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용량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variable capacitor, 용량이 변하는 콘덴서인 거죠. 손으로 직접 돌려서 부드럽게 용량을 바꾼다. 와, 정말 직관적이네요. 근데 아까 그 정전 용량 바꾸는 게 라디오 튜닝 같은 데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왜 용량을 바꾸면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바리콘이 왜 필요한가, 그 존재 이유랑 딱 연결되는데요. 오호. 전기회로에서 콘덴서는 보통 코일, 인덕터라고 하죠. 그거랑 같이 쓰일 때 특정 주파수 신호에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진회로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공진회로요? 네.
이 공진회로가 반응하는 특정 주파수를 공진주파수라고 하는데요. 이 공진주파수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 값하고 코일의 인덕턴스 값에 따라서 결정돼요. 뭐랄까, 기타 줄 길이 같은 거 조절해서 원하는 높이 맞추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기타 줄 비유 좋네요. 이해가 확 돼요. 그렇죠. 라디오에서는 그 바리콘 다이얼을 돌려서 정전 용량 값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공진 주파수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방송국 전파 중에서 내가 딱 듣고 싶은 방송국 주파수랑 공진 주파수를 일치시키면 아, 그 방송만 딱 잡히는 거군요. 네, 그 방송만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콘으로 용량을 조절하는 그 행위가 바로 채널 선택, 즉 튜닝의 핵심 원리인 겁니다. 와, 이제 진짜 확실히 이해됐어요. 그냥 용량값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게 특정 주파수를 선택하는 걸로 이어지는 거군요. 와, 그럼 노트에 같이 나온 다른 가변 용량 콘덴서, 트리머 콘덴서는요? 이것도 용량 변화시킨다는데 바리콘이랑 뭐가 다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조절의 목적하고 범위, 그리고 정밀도예요. 목적, 범위, 정밀도. 네, 바리콘은 방금 말씀드린 라디오 채널 선택처럼 사용자가 직접 넓은 범위에 걸쳐서 용량을 바꾸는 데 주로 쓰인다면 트리머 콘덴서는 훨씬 더 미세하고 정밀한 조정을 위해서 사용돼요. 이름에 있는 트림이란 단어 자체가 다듬다, 미세하게 조정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 트림. 그럼 바리콘처럼 손으로 휙휙 돌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섬세한 작업? 그런 느낌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예요? 주로 공장에서 제품 만들 때 회로 특성을 아주 정밀하게 딱 맞추거나 아니면 제품 쓰다가 온도 변화라든지 부품이 좀 오래돼서 회로값이 미세하게 틀어졌을 때 이걸 보정, 캘리브레이션 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아, 보정용. 네, 그래서 트리머는 보통 회로 기판 위에 작게 달려 있고요. 일반 사용자가 만지기보다는 기술자가 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그럼 조정 방식도 다르겠네요. 다이얼 아니면 어떻게요? 네, 보통은 작은 드라이브 같은 공구로 트리머 위에 있는 작은 나사나 홈을 살살 돌리는 방식으로 조절해요. 이 나사를 돌리면 내부 극판 사이 간격이나 면적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변하면서 정전 용량이 바뀌는 거죠. 아, 드라이버로. 정말 미세 조정이네요. 네, 바리콘처럼 큰 폭으로 용량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목표값에 정확히 맞추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고정 콘덴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반고정 콘덴서요. 네, 이름처럼 한번 딱 조정해두면 그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자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야, 이제 확실히 구분되네요. 바리콘은 사용자가 넓은 범위에서 자주 조절할 수 있고 트리머는 기술자가 좁은 범위에서 정밀하게 조절하고 거의 안 바꾸는 미세 조정, 보정. 아, 메커니즘은 비슷해도 사용 목적이랑 방식이 완전 다르군요. 맞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학습 노트에 나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보기는 1. 바리콘 2. 전해 콘덴서 3. 마일러 콘덴서 4. 세라믹 콘덴서였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이제 정답은 명확해졌죠? 네, 바로 1번 바리콘이죠. 그렇죠. 1번 바리콘입니다. 전에 마일러, 세라믹 콘덴서는 전부 다 정해진 용량값을 가지는 대표적인 고정 용량 콘덴서들이고요. 바리콘이야말로 사용자가 직접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콘덴서의 가장 대표적인 예니까요. 아마 여러분 그 블로그 노트 자료에서도 이 점을 딱 짚어주고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자료에도 정답은 바리콘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네, 어떤 거죠? 분명 트리머 콘덴서도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죠. 근데 왜 이런 객관식 문제에서는 거의 항상 바리콘이 정답으로 나올까요? 만약에 보기에 트리머가 있었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의 출제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거랑 관련이 깊은데요. 출제 의도와 맥락. 네,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수준에서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를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는요. 보통 사용자가 직접 조작해서 넓은 범위의 용량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소자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아, 가장 대표적인 거. 그렇죠. 트리머도 분명 용량 조절은 가능하지만 걔는 주된 목적이 미세 조정이나 회로 보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조작 방식이나 범위도 바리콘이랑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가변 용량 콘덴서의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바리콘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 네, 특히 바리콘은 라디오 튜닝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인 용도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개념 설명이나 문제 출제할 때 대표주자로 등장하는 경향이 훨씬 강한 겁니다. 아하, 그냥 단순히 용량 변경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만 묻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암묵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시나 주된 용도까지 고려해서 답을 골라라. 이런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가능 불가능 이렇게만 외우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와, 그럼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바리콘, 용량 변경 가능, 대표주자, 사용자 조작, 넓은 범위, 튜닝용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딱 묶어서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키워드들을 딱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준비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이런 객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에 바리콘이 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조건, 예를 들어 미세 조정용 이런 말이 없는 한은 바리콘을 정답으로 우선 고려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문제풀이 전략인 거죠. 네네. 물론 문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밀 조정에 사용되는 반고정 가변 용량 콘덴서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트리머가 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질문 형태에서는 바리콘을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바리콘의 용도, 튜닝 회로, 작동 방식, 기계적 조절 이걸 함께 기억해 두시면 개념 이해는 물론이고 실제 시험에서 정답 빠르고 정확하게 고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냥 답만 외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왜 바리콘이 대표 답인지, 트리머랑 뭐가 다른지 그 배경하고 맥락까지 이해하니까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응용 문제 나와도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면 암기 부담은 줄고 기억은 오래 가죠. 그리고 조금 다르게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배운 걸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공부하는 효과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내용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오늘의 핵심 질문은 여러분 학습 노트에 있던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이었고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가변 용량 콘덴서라는 중요한 개념을 만났습니다. 네, 그렇죠. 대부분 콘덴서는 정전 용량, 그 전화 저장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만 라디오 주파수 맞추거나 회로 특성을 정밀하게 조정해야 할 때처럼 용량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가변 용량 콘덴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변 용량 콘덴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콘이란 걸 확인했죠. 금속판 사이 간격이나 면적을 기계적으로 주로 사용자가 다이얼 같은 걸로 직접 조절해서 넓은 범위에 걸쳐 정전 용량을 연속적으로 바꾸는 부품이었고요. 특히 라디오나 TV 튜닝 회로에 쓰여서 원하는 채널 선택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 네, 이제 확실히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리콘이랑 비슷하게 용량 조절은 되지만 목적이랑 방식이 다른 트리머 콘덴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건 넓은 범위 튜닝이 아니라 회로 제작이나 보정 시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아주 미세하게 정밀하게 용량을 조정하는 데 특화된 반고정적인 성격의 콘덴서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이라는 그 전형적인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문제에서 왜 바리콘이 주로 정답으로 선택되는지 그 이유를 출제 의도, 대표성, 주된 용도, 조절 범위 차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용자가 직접 넓은 범위의 용량을 조절하는 바리콘, 그리고 기술자가 정밀한 미세 조정을 위해 쓰는 트리머 콘덴서,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련 기출문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개념,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꾸준히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 꼭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확실한 지식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이 가변 콘덴서,
특히 바리콘에 대한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헷갈리기 쉬운 개념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막막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지적 호기심을 좀 자극할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 질문이요? 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직접 다이얼이나 나사를 기계적으로 돌려서 조절하는 가변 콘덴서를 봤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이런 기계적인 조작 말고요. 회로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정전 용량 값이 마치 마법처럼 자동으로 변하는 그런 특별한 콘덴서 혹은 뭐 그와 유사한 소자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전압으로 용량을 제어한다.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 아닐까 싶습니다. 오, 전압에 따라 용량이 변하는 소자라. 와, 진짜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기계식이 아니라 전기적인 방식으로 용량을 제어한다니 뭔가 더 첨단 기술 같기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깊이 있는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도움이 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힘내세요.